2025년 19주차 수급과 시가총액을 함께 분석하는 시가총액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 종목은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연휴로 인해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은 3거래일 모두 순매수를 기록하며 코스피 시장에서 5,400억 이상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2,900억 이상을 순매도하였으며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는 0.68%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한 주 동안 SK하이닉스를 3천억가량 순매수하였으며 APR을 1,000억 이상 순매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순서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한 주 동안 APR 전체 시가총액의 3.034%에 해당하는 금액인 1,168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시가총액률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인 시가총액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적은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에도 시가총액률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주가 분석기간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억 원 이상 몰리는 종목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억 원 미만인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분석 기간이 한 주라면 시가총액률은 0.7% 이상인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률이 0.7% 이상인 종목들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6종목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시총률이 낮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주가 분석 기간이라면 시가총액률이 비록 0.7%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1,000억 원 가까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4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률을 분석할 때 시총률이 비슷할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비슷한 종목일 경우에는 시총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시가총액률을 분석할 때 시가총액률 자체도 높으면서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높은 종목은 APR과 LIG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3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4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우선 최근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시가총액률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과 기관은 기계업종과 화학업종 위주로 순매수를 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기간이 4주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최소한 30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 4주 동안의 자료라면 시가총액률이 1%가 넘어가는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큰 나머지 시총률은 1%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한 종목들은 따로 주황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특히 한국전력과 현대건설은 시총률이 2%를 넘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 수급도 양호한 종목들입니다. 게다가 같은 기간 동안 이미 급등해버린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향후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9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최근 9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조 원 이상 순매도한 가운데 개별 종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두 달을 의미하는 9주 동안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최소한 500억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00억 미만인 종목들을 전부 제외시키고 난 이후 다시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기간이 9주를 넘어가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률이 2%를 넘어가며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도 양호한 동시에 단기 급등한 종목들을 제외하면 현대건설과 이마트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등 3종목이 지난 9주 동안 수급 대비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석 달을 의미하는 최근 13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의 순서입니다. 역시 석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00억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APR의 경우 지난 13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전체 시가총액의 9.255%에 해당하는 금액인 2,626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107.48% 급등하였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시가총액률과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로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IM금융지주, DB하이텍 등을 들 수 있으며 수급 상황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최우선 관심 종목은 현대건설과 DLENC, 롯데쇼핑과 이수페타시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반년을 의미하는 26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6주 동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장기간 동안 수급 상황이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이미 급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시가총액의 5% 이상을 매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 덜 오른 종목은 지금 붉은 색상으로 표시한 7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과 시가총액 자체가 높은 현대건설과 네이버를 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년을 의미하는 지난 52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높은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상단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시가총액의 15.5%에 해당하는 1,597억을 순매수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등락률은 76.3%였습니다. 시총률이 아무리 높다 해도 분석 기간이 1년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 수급이 최소한 1,000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전부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이상을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락률은 다른 종목들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한 초대형주가 있다면 매우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중장기 최우선주 종목들로는 네이버와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과 현대모비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률을 분석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 기준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주관적인 기준일 뿐이므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세운 이후 거기에 맞춘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